EBS 오디오 천국 한준희 소준일의 축구.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아나운서 소준일입니다. 오늘 역시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1920 시즌 여름 이적 시장이 이미 끝이 났고 9월 초에 끝났는데 사실 저희가 스페셜 에피소드 첫 번째, 두 번째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적 시장 이야기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내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그들이 많이 남아있긴 한데 스페셜이 너무 많아지면 또 스페셜이 아니라는 말씀도 있었고 빅5 중에서 나머지 세 리그를 총합을 해서 오늘 한꺼번에 좀 전달을 해드릴까 해요. 분데스리가, 세리에 A 그리고 리그 앙까지 빅5의 세 개 나머지 리그들을 통틀어서 이적료 탑10 선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10위입니다. 호펜하임에서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케렘 데미르바이 선수입니다. 트랜스퍼 마크트 기준 3,200만 유로입니다. 오, 이적료가 많이 올랐어요. 예. 이 선수가 함부르크로부터 호펜하임으로 올 때 470만 유로였거든요. 거의 한 7배, 8배가 뛰었군요.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호펜하임 입장에서는 물론 데미르바이 같은 좋은 미드필더를 내준다는 건 아쉽지만 이 정도면은 상당히 모범적인 바람직한 비즈니스가 됐다. 이적료 수익을 팀에 상당히 많이 올려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 레버쿠젠 입장에서 봤을 때도 레버쿠젠의 역대 이적료 지출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종전에 이제 공격수인 알라리오 선수의 이적료가 최고였는데 이제는 데미르바이 선수의 이적료가 최고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레버쿠젠에게도 많은 돈을 쓰게 했고, 반면에 이제 호펜하임 입장에서는 함부르크에서 데려올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돈을 많이 받은 거니까 이거는 이제 호펜하임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비즈니스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데미르바이 선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 레버쿠젠이 상당히 이거는 잘 데려온 영입이다. 아, 그래요? 네, 일단 데미르바이 선수의 여러 가지 지니고 있는 어떤 재능 자체가 저도 예전부터 뭐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이 선수는 다재다능한 재능을 많이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발을 주로 쓰는 발인데 드리블이나 이런 거는 왼발로 많이 하지만은 또 슈팅 보면은 오른발 슈팅도 상당히 강력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양발에 가깝지 않냐라는 어떤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 또 미드필드 지역에서 상당히 활동폭이 넓으면서 뭐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골이면 골, 어시스트면 어시스트에 다 가세를 해줄 수 있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율리안 브란트 선수를 물론 레버쿠젠이 내보내기는 했습니다만 레버쿠젠 역시도 아주 만만치 않은 영입들을 이번 여름에 잘했는데 그 대표작 중에 하나가 이 데미르바이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레버쿠젠이요, 이 미드필드 쪽만 보더라도 이제 상당히 화려하거든요. 예. 카이 하버츠 선수가 있잖아요. 독일에서 가장 주목받는 유망주. 네, 예. 카이 하버츠 선수가 있는데 그 옆에는 데미르바이 선수가 있고 칠레의 아랑기스 선수가 뒤를 바치고 여기에 이제 리온 베일리, 벨라라비, 케빈 폴란트 이런 네. 선수들이 또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버쿠젠이 제 생각에는 공격적인 재능과 역량만으로 보면은 그 어떤 팀과 붙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올 시즌 전체적인 분데스리가 판도에 상당히 다크호스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전력을 저는 구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독일에서는 올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 도르트문트 그리고 라이프치히까지 이제 우승 후보로 보고 레버쿠젠은 우승 후보로까지는 안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승을 하고 싶다면 레버쿠젠에게 한번 물어봐라. 아하.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의 뭐 우승팀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예, 만만치 않아요. 그렇군요. 예, 똑같은 이적료 3,200만 유로를 또 받으면서 이적한 선수 공동 10위를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공동 10위입니다. 도르트문트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한 시즌 만에 이적을 한 선수입니다. 바로 압두 디알로 선수, 역시 3,200만 유로입니다. 네, 이 파리 생제르맹은 역시 돈을 아주 잘 써요. 네, 제 생각에는 이 디알로 선수를 물론 저는 좋은 선수라고는 생각해요. 좋은 선수라고는 생각하는데 이 도르트문트가 왜 한 시즌 만에 이렇게 내줬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이적료도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 한 후반기 쪽에 디알로 선수에게는 좀 실망을 했을 공산이 커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한때 굉장히 이제 뻗어나갈 것 같더니만 어느 순간 약간 정체 기미를 보이면서 지난 시즌 뒤쪽으로 오면은 좀 부진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별로 주저없이 이제 내쳤던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은 어쨌든
또 비싼 돈을 주고 이 선수를 사왔잖아요. 거기다가 어리니까요. 23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말해준다. 네. 현재로서는 도르트문트도 이 정도 액수면은 이 선수를 한 시즌 만에 내보낼 만한 이유가 있어요.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진 않고 파리 생제르맹은 이제 돈이 많은 클럽이니까 이제 디알로 선수가 지난 시즌 약간 실망스러웠더라도 나이를 보고 또 장래성을 보고 이 가격에 충분히 사올 수는 있는 거죠. 다만 제가 봤을 때 바로 어떤 디알로 선수의 효과를 크게 볼 것이냐. 이거는 조금은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된다. 네. 물론 그런데 지금 디알로 선수보다 월등히 비싼 수비수들도 지금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가격이면 제 생각에 또 파리 생제르맹의 어떤 재정 상황상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약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좀 애매한 면은 있다. 파리 생제르맹이 디알로 선수로 인해서 얼마나 눈에 띄는 가시적인 이득을 빨리 취할 수가 있을 것인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파리 생제르맹 이야기를 하자면 스쿼드가 약간 좀 정체된 느낌도 있기 때문에 뭔가 팀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영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압두 디알로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젊은 피 하나가 보강이 됐습니다. 과연 파리가 올 시즌에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디알로 선수가 어떤 활약을 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고요. 이제 파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에서 바이에른으로 이적했습니다. 벤자맹 파바르 선수 3,500만 유로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네, 요즘은 뭐 수비수 이적료도 뭐 이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네요. 게다가 월드컵 위너 아닙니까? 월드컵 스타기도 합니다. 네, 월드컵에서 정말 가공할 만한 슈팅을 터뜨렸던 파바르 선수이고 또 분데스리가에서 원래 뛰었었기 때문에 분데스리가에 대한 어떤 적응도 따로 필요 없고요.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면 3,500만 유로는 요즘 기준에서 봤을 땐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다. 네. 그리고 이제 파바르 선수가 또 나이가 젊으니까요. 23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에른 뮌헨이 제가 봤을 때는 장사를 잘했다. 그리고 이미 마인츠전에서 월드컵 때만큼 멋진 골은 아니었지만 또 나름 다리를 아주 길게 쭉 뻗어가지고 또 어려운 자세에서 발리킥 골을 또 성공을 시켰거든요. 그런 좀 아크로바틱하고 멋진 골 넣는 재주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측면 수비 내지는 중앙 수비 포지션을 보는 선수인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주 어려운 자세에서 멋진 골을 넣는 재주가 분명히 있는 선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의 파바르 선수면 이거는 괜찮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다음 순위로 넘어가겠습니다. 7위입니다. 역시 수비수네요. 예, 로마에서 나폴리로 이적을 했습니다. 콘스탄티노스 마놀라스 선수 100만 유로가 올라서 3,600만 유로입니다. 네, 이 콘스탄티노스 마놀라스 선수가 이제 이 이름이 맞거든요. 그런데 코스타스 마놀라스라고도 불러요. 네. 네, 콘스탄티노스를 조금 줄여서 너무 코스타스, 기니까. 네, 네. 코스타스 마놀라스. 그래서 콘스탄티노스 마놀라스는 누구고 코스타스 마놀라스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코스타스 마놀라스 선수인데 이거는 일단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 제가 또 다른 또 인터넷에서 방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펀치 2번 날리는 네, 거. 펀치 2번. 거기서 제가 좋은 영입의 대표격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놀라스 선수가 짧은 기간이 아니고 근년에 꾸준히 세리에 A에서 보여줬던 경기력, 여러 가지 또 이 수비수로서의 어떤 다재다능함. 이 선수는 투쟁적이면서도 빌드업에도 도움이 되고 발도 비교적 괜찮게 빠른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수비수로서의 기능을 고려할 때 그리고 최근 계속 유지해왔던 폼을 고려할 때는 3,600만 유로의 마놀라스? 괜찮다. 게다가 이제 파트너를 또 유명한 쿨리발리 선수와 같이 맞춰줄 수가 있잖아요. 벽 2개가 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리에 A에서 최고의 수비수를 꼽을 때 항상 뭐 5손가락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마놀라스와 쿨리발리가 같이 이제 센터백 라인을 보게 되니까 이거는 이 정도 가격의 마놀라스면은 20대 후반 연령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이거는 아주 좋은 영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방송에서 그랬단 얘기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나폴리가 무려 뭐 2경기에서 7실점을 했죠. 3골 내주고 4골 내줬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3골 내줄 때는 4골 넣고 이겼고 4골 내줄 때는 3골 넣고도 못 이겼죠. 네, 졌죠. 예. 네. 근데 쿨리발리 선수의 또 자책골이 막판에 나왔어요. 91분에 터지면서 네. 예, 정말 극적인 마무리였습니다. 제가 그 경기 무승부로 예측했는데 저는 쿨리발리가 막판에 그걸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 마놀라스 선수는 일견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영입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나 네. 어쨌든 최근 나폴리의 시즌 출발 자체는
아주 최고급의 수비수 2명을 갖다 놓고도 일단 실점이 많아요. 물론 그것이 수비수들 개인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출발 자체는 지금 수비수들의 이름값에 비해서는 조금 안 좋은 나폴리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순위로 넘어가겠습니다. 6위입니다. 역시 수비수입니다. 수비수가 많이 비싸졌네요. 맨체스터 시티에서 유벤투스로 이적했습니다. 주안 칸셀루와 옷을 바꾸어 입은 다닐루 선수입니다. 칸셀루 선수와 팀을 바꿨죠. 예. 네. 다닐루 선수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유벤투스로, 칸셀루 선수가 유벤투스로부터 맨체스터 시티로. 누가 더 좋은 선수일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예. 더 비싼 선수가. 그러니까 두 선수의 이제 몸값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이제 다닐루 선수가 칸셀루 선수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예. 칸셀루 선수는 이제 이적료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천만 대라고 봐야 되고 다닐루 선수는 3천만 대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닐루 선수가 포함되는 개념이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근데 다닐루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에서 해왔던 걸 고려하면 사실은 3천만 대도 약간 비싸게 느껴지긴 해요. 그 하드웨어는 정말 좋은데 그렇죠. 계속 좀 아쉬운 모습이었어요. 네, 하드웨어도 좋고 또 공격에 가세했을 때는 놀라운 가끔 뜬금골도 곧잘 잡아내는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 선수가 못하는 선수도 아니고 값어치가 없는 선수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다닐루 선수에게 3천만 유로가 넘는 액수다. 물론 이제 칸셀루 선수가 5천만 유로가 넘으니까 전체적으로 돈을 쓴 쪽은 맨체스터 시티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닐루 선수를 그 정도 가치로 평가한다는 거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약간 비싼 의미가 있다. 네. 다만 이제 유벤투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칸셀루를 내보냈기 때문에 다닐루를 데려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한 옵션이었기는 하죠. 그렇죠. 그리고 다닐루 선수가 데실리오 선수 부상당했던 나폴리전에 이른 시간 투입되자마자 또 골까지 넣었잖아요. 역습에서 골 넣었습니다. 네, 물론 그 골 넣는 과정 자체가 뭐 다닐루 선수보다는 사실은 그 패스가 잘 이어졌기 때문에 넣긴 한 거지만 어쨌든 다닐루 선수가 또 좋은 공간으로 계속 침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공격력적인 측면에서는 다닐루 선수가 분명히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수비와의 어떤 밸런스랄지 또 여태까지 어떤 보여왔던 어떤 기복 같은 문제랄지 이런 거를 본다면 과연 유벤투스에서 얼마나 해줄지는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네. 어찌됐건 칸셀루를 보내는 마당에 다닐루를 안 받기는 조금 어려운 면은 있었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다닐루 선수가 6위에 선정이 됐고요. 바로 윗순위로 넘어가겠습니다. 5위입니다. PSV 에인토번에서 나폴리로 이적했습니다. 그 월드컵에서의 임팩트가 아직도 남아있는 선수인데 이르빙 처키 로사노 선수입니다. 네, 로사노 선수는 나폴리 사상 최고의 이적료 지출로서 이과인 선수의 종전 기록을 깨고 네. 나폴리가 정말 큰 맘 먹고 영입을 했고 반대로 PSV 에인트호번은 사상 최고의 이적료 수입을 올렸어요. 종전에는 데파이 선수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보낼 때의 기록이었습니다만 이제 로사노 선수가 그거를 깼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축구 선수 역사상 최고액의 이적료로 또 기록이 됩니다. 종전에는 울버햄튼, 울브스에 입성했던 라울 히메네스 선수의 이적료였습니다만 이제는 로사노 선수가 또 그 기록도 깼어요. 그러니까 나폴리 기록도 깨고 PSV 기록도 깨고 멕시코 기록까지 깼습니다. 기록의 사나이 로사노입니다. 네, 그만큼 이 로사노 선수는 관심을 많이 모은 선수이고 능력이 있는 선수라는 얘기죠. 네. 그 능력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유벤투스전에서 역시 기용되고 나서 곧 골을 넣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인시네 선수와 로사노 선수를 바꿨기 때문에 로사노 선수가 얼마나 하느냐가 사실은 또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역시 로사노 선수는 실력이 있어. 잘 데려왔다. 네, 이거를 이제 유벤투스전에서 충분히 증명을 해줬고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나폴리의 동료들의 스타일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 나폴리의 공격이 기본적으로 인시니에라든가 메르텐스라든가 카에혼이라든가 이렇게 재간 있고 또 민첩하고 또 침투와 어떤 드리블 돌파 이런 거에 능하고 이런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로사노 선수는 그냥 적응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제가 보았을 때는 딱 그냥 넣으면 바로 나폴리스러운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폴리가 돈을 많이 쓰긴 했지만 로사노 같은 공격수 영입에
그 정도라면 제가 봤을 때는 나폴리가 비즈니스를 잘했다. 요거는 아주 잘한 영입의 하나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페페라든지 하메스 같은 선수들과 계속해서 그 연결이 됐던 나폴리 구단인데 결과적으로 영입한 선수는 로사노 선수였고 그리고 첫 번째 데뷔전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던 로사노 선수였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여태까지 멕시코 축구의 얼굴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치차리토라고 해서 유명한 네. 하비에르 치차리토 에르난데스 선수를 우리가 멕시코 축구의 얼굴로서 한 10년 동안 멕시코 하면은 뭐 치차리토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미 그거는 좀 바뀌고 있지 않나. 끝났다. 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아직도 치차리토 선수가 더 유명할지 모르지만 이미 해외나 멕시코 자국에서의 평가는 이제 당신들 축구의 얼굴이 누구요? 로사노요. 라고 대답할 것이 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로사노 선수의 올 시즌 활약도 한번 지켜보시죠. 이제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비야에서 AS 모나코로 이적했습니다. 1년 반 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챔피언스 리그에서 울렸던 사나이 위삼 벤 예데르 선수 4천만 유로입니다.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울렸죠. 네, 그리고 그것으로써 대한민국에서 매우 유명해졌던 선수죠. 그렇습니다. 네. 좀 슬픈 얘기예요, 사실은. 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끼지 않으면 한국에서 좀 유명세를 얻기에는 쉽지가 않다. 뭐 이런 게 또 어느 정도 입증이 됐던 벤 예더 선수의 사례였습니다. 뭐 맨유뿐만 아니라 사실은 네. EPL을 좀 껴야 돼요. 아,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 챔피언스 리그나 뭐 유로파 리그나 최소한 EPL 팀들과 조금 맞물리면서 뭔가 이제 활약상이 나와야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조금 유명해지기가 쉬운데 이 벤 예데르 선수가 프랑스 리그에 있을 때부터 세비야에도 이제 몇 년 있었지만은 프랑스 리그에 있을 때부터 사실 단연간 꾸준히 기복 없이 많은 골들을 넣었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반 위에서 이제 세비야로 왔는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요. 모든 대회 통틀어서 30골이나 넣었어요. 예, 30골이면 진짜 많이 넣은 겁니다. 정말 많이 넣은 거죠. 네. 우리가 메시, 호날두 선수의 뭐 50골, 60골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해 있으니까 30골도 뭐 별로 많이 느껴지지 않는 시절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일반 공격수들 입장에서 봤을 땐 30골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손흥민 선수가 20골 언저리라도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벤 예데르 선수의 지난 시즌 30골은 굉장히 많은 건데 다만 이제 이 선수는 약간 동전의 양면은 있어요. 상당히 재간이 있고 어떤 경기에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골을 쉽게 넣으면서 또 수비수들을 농락하는 그런 재주들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게 항상 이루어지진 또 못해요. 네. 약간 기복이 있거든요. 이 선수가 또 안 될 때는 정말 골대를 막 전문으로 계속 맞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비야가 정말 필요할 때 골을 조금 못 넣어준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벤 예더와 무리에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 선수 다 안 좋을 때는 정말 안 되던 세비야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원에서 볼은 계속 통제하고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앞쪽에서 결정을 못 지어줘서 세비야가 사실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안 나오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벤 예데르 선수는 어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재주는 저는 굉장히 존중을 해요. 상당히 좋은 선수다. 그런데 다만 그 재주가 매일같이 나오진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좀 운이 없게 걸린 거다. 그날에 걸렸다. 네, 예. 그런 면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잘 되는 날은 정말 뭐 수아레스, 메시 뭐 부럽지 않게 잘하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벤 예데르 선수가 앞으로 모나코에서 얼마나 그 기복을 줄여가면서 플레이를 할 것인지가 모나코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지난 시즌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냈던 모나코였는데 올 시즌도 사실 출발이 좋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좀 하위권에 처져 있는데 벤 예데르 선수가 과연 어떤 정도로 팀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제 역시 메달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위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인테르로 이적했습니다. 최근엔 좀 안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칼리아리전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참 언제쯤 이런 게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인테르의 새로운 스트라이커 로멜루 루카쿠 선수입니다. 6,500만 유로. 네. 루카쿠 선수가 유명해진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 26밖에 안 됐어요. 네, 아직 한창이에요. 네. 그러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아쉬워질 수도 있어요. 벌써 좀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스트라이커진 자체가 그렇게 확실해 보이진 않으니까. 그렇죠. 물론 루카쿠 선수가 있었을 때는 있었던 대로 아까 제가 세비야 팬들이 벤 예더 선수의 재주는 인정하지만
또 아쉬운 날은 아쉬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벤예데르 선수와 루카쿠 선수는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분명히 가진 건 많아요. 가진 건 많은데 또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루카쿠 선수는 조금 신선한 재도전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맨유 팬들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루카쿠 선수 본인에게는 저는 인테르 나치오날레 이적은 굉장히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시즌 초반에 물론 페널티킥이 하나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골들을 넣으면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루카쿠 선수는 아직 26이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또 충분히 가진 게 많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인테르에서 좀 새로운 기분으로 좀 더 중용받으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되면 저는 루카쿠 선수는 앞으로도 조금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선수로 보이고 제 생각에는 요즘의 이적료 기준으로 봤을 때는 팀에 그래도 주력 스트라이커를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EPL 팀에서 그러면은 6,500만 유로는 제 생각에는 요즘 기준에서는 나름 그냥 합리적인 이적료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네, 나이도 아직 뭐 30 되려면 좀 멀었고 예. 이제 그런 걸 고려한다면은 루카쿠 선수 6,500만 유로 이 딜은 인테르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딜이었다. 괜찮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올 시즌 루카쿠 선수가 인테르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역시 지켜보시죠. 이제 은메달을 받는 2위입니다. 지난 시즌 3월에 이미 바이아웃으로 이적이 확정됐던 선수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바이에른으로 루카 에르난데스 8천만 유로입니다. 질문 있어요. 예. 저 리카가 맞아요? 루카스가 맞아요? 이 선수가 프랑스 국가대표로 뛰고 있으니까 뭐 리카라고 프랑스어로 읽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런데 또 사실 에르난데스가 그럼요. 스페인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루카스가 또 되겠죠. 그 본인한테 물어보는 게 이럴 때는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예단하지 말고 예. 본인한테 물어보는 게 정확할 공산이 큰데 제 생각에는 아마 루카스라고 불러달라고 할 확률이 더 높다.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소준일 아나운서의 대본을 존중해서 리카 에르난데스라고 부르겠는데요. 이 8천만 유로거든요. 예. 일견 좀 많아 보이긴 해요. 바이아웃을 솔직히. 다 냈습니다. 네, 바이아웃을 다 냈는데 이 선수가 정말 좋은 선수이긴 합니다. 정말 수비수로서 아까 제가 마놀라스 선수 말씀드릴 때도 센터백이면서 발도 빠르다, 뭐 빠른 편이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카 에르난데스 선수는 더 빠르면 더 빠르죠. 왜냐하면 이 선수는 풀백도 볼 수 있는 선수거든요. 사실 풀백으로 더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사실은 고딘 선수를 비롯해서 센터백 자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리카 에르난데스 선수는 왼쪽 측면에 서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왼쪽 측면과 이제 중앙을 겸할 수 있는 선수인데 여기에 이제 기본기라든가 스피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괜찮아요. 다만 센터백을 보기에는 신장은 조금 작은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대신 이제 순발력이라든가 다른 기량들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보고 굉장히 좋은 젊은 수비수를 아주 게다가 다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비수를 바이에른 뮌헨이 얻은 건 맞는데 그래도 8천만 유로는 저는 살짝쿵 비싸 보인다. 제가 누구보다도 이 리카 에르난데스 선수를 정말 어린 시절부터 경기를 많이 본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가격이 조금은 비싸 보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뭐 저는 만족합니다. 아틀레티코에 많은 돈을 또 안겨주고 이적을 했기 때문에 뭐 괜찮은 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카 에르난데스 선수나 로드리 선수는 분명히 엄청나게 좋은 젊은 선수들이었던 건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것에 상응하는 이적료는 충분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남기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아틀레티코 팬들은 또 나름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이별을 했던 에르난데스 선수를 2위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대망의 1위가 남아 있습니다. 1위. 아약스에서 유벤투스로 이적했습니다. 역시 프랭키 데용과 함께 가장 뜨거웠던 아약스의 신성 마타이스 데 리흐트 선수입니다. 저 이적료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적료가 8,550만 유로입니다. 와, 이 마타이스 데 리흐트 선수는 저희가 오늘 EPL과 라리가를 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뺐어요. 네, 예. EPL 라리가 빠진 이제 나머지 빅리그들을 가지고 지금 빅3, 했는데 예. EPL 라리가를 포함하더라도 오늘 나온 모든 선수들 중에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선수가 이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선수보다 높은 선수들은 제가 그냥 외울 수 있어요. 라리가의 빅3,
네. 에덴 아자르, 앙투안 그리스만, 조앙 펠릭스. 그렇죠?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해리 맥과이어. 그렇습니다. 빼고는 이 마타이스 덜리우트 선수가 가장 많은 이적료예요. 정확하게 5위네요. 네, 정확하게 탑5에 드는 선수입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많은 이적료를 썼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덜리우트 선수는 유벤투스를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이다. 네. 좋은 영입이다. 장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좀 전에 리카 에르난데스 선수 말씀드렸을 때처럼 저는 맥과이어 선수 말씀드릴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저는 아무리 좋은 수비수라 하더라도요. 수비수에게 이 정도 액수는 아무리 요즘 세상이 이런 액수가 이제 보통인 세상이 됐더라도 너무 많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에이전트가 또 그 미노 라이올라 씨잖아요. 아, 그렇죠. 라이올라 씨가 유벤투스 그리고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 이렇게 계속 분주하게 오가면서 이적료를 정말 좀 많이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수비수는 저는 좀 이제 약간 고리타분한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예전에 축구에서 보면 수비수는 자신들의 클럽에서 키운 선수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유명한 수비수들 가운데 이탈리아 수비수들, 스페인 수비수들 보면은 그 클럽에서 그냥 잘하는 선수들도 많고 잉글랜드도 마찬가지죠. 네. 사실은. 그런데 요즘은 수비수 사오는 데 있어서도 거의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약간 고리타분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이해는 안 가요. 그러니까 정말 공격 재능은 자신들의 클럽에서 키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격 재능은 정말 이제 이른바 하늘이 좀 내려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공격 재능은 다른 데 가서 좀 비싸게 사올 수도 있는데 수비 재능은 저는 웬만해서는 좀 각각의 클럽에서 키우는 게 경제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여전히 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반다이크라는 또 아주 팀을 유럽 정상으로 이끈 수비수의 아주 좋은 사례가 또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클럽들도 모두가 우리의 반다이크를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게 항상 나오는 건 전 아니라고 봐요. 네. 수비에는 돈을 조금 절약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마타이스 델리우트 선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어쨌든 이 선수는 실력이 있다. 최근 시즌 초반에 보여주는 좀 실수들. 나폴리전에서는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네, 예.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선수가 또 워낙에 각광을 많이 받았고 이적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 선수는 실수 하나를 할 때 엄청나게 부각될 수밖에 없긴 없어요. 그런데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가진 건 많다. 그래서 향후에 세계 축구계의 이제 중요한 수비수에 항상 이름을 올릴 거라고 저는 보긴 보는데 그 모든 걸 다 고려하더라도 어쨌든 이 이적료는 비싸다. 네. 그거는 리카 선수와 더불어서 델리우트 선수조차도 이 이적료 가격은 저 같았으면은 이거는 안 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요즘은 뭐 수비수에게도 이 정도 쓰는 게 기본인 세상이 되어는 버렸습니다. 네. 유벤투스 구단 그리고 유벤투스 팬들로서는 데리우트 선수가 그 돈이 아깝지 않은 활약을 좀 장기적으로 해주기를 바랄 것 같은데요. 과연 데리우트 선수가 장기적으로 올 시즌 어떤 정도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역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 리그까지 저희가 망라해서 이적료 탑10을 선정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스페셜 에피소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것으로써 올 시즌 여름 이적 시장은 저희가 모두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좀 궁금해하시는 해외 축구 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다른 스페셜을 이제 또 요구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날까지 어쨌든 이 스페셜은 여기서 일단락됐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EBS 오디오 천국 한준희 소준율의 축구 스페셜 에피소드 유럽 빅5 리그의 이적을 모두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스포츠 아나운서 소준일 그리고 역시 오늘도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